자, 그러면 확률 변수 x 여기서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확률을 표현하는 걸 통계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했던 그 앞에서 보였던 확률을 중간고사 범위 때 했던 이걸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통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통계를 이제 표현을 하느냐? 일단 확률 변수라는 용어가 필요한데 이 x라는 거는 이제 뭐 문제마다 좀 우리가 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얘를 확률 변수라고 생각해요. 뭐 일어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공을 2개 꺼냈을 때 생기는 뭐 빨간 공의 개수 아니면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나오 뭐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이런 그 경우의 수 같은 걸 다 x라고 좀 취급하면 되는데 이건 그냥 문제에 대해서 다 설계가 돼 있으니까 그냥 px는 x다 이렇게 부르는 거를 확률이라고 부르고요. 이 확률을 정리한 걸 통계라고 불러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뭔지는 그냥 이걸로 설명할게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살짝 보시면은 자, 이런 문제 봅시다. 자,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이제 그냥 아니면 이렇게 쓸게요. 앞, 그다음 앞뒤, 그다음 뒤앞. 첫 번째 뒤, 두 번째 앞, 그다음 또 뒤. 이런 식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뒤. 뭐 이상한 거 떴어요. 나도 몰라요. 자, 어쨌든 이게 나왔는데 중요한 게 이제 x를 뭘로 설정하냐 이건 문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x를 앞면이 나온 횟수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앞면은 2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앞면은 1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앞면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호 통계 기호를 이렇게 쓸 거예요. 자, p x가 2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앞면이 2번 나왔을 때 확률을 우리가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면이 나온 횟수는. 그럼 여기 앞이 한 개 있으니까 이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통계. 그러니까 확률을 이제 좀 식으로 그 나타내는 걸 통계라고 좀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p x가 1이다라고 한다면 앞면이 나온 횟수가 1인 거는 앞뒤 또는 뒤앞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니까 이때는 4분의 2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일단 표현하는 연습부터. 그다음 px는 0. 앞면이 안 나온 횟수는 이제 뒤이 나올 확률이니까 이건 이제 4분의 1 이런 식으로 좀 잡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의 수를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P는 probability라는 확률을 뜻해요. 확률이고 X는 그 확률 변수일 때 그 X의 값을 나타내는 확률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정의는 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확률을 우리는 표현하는 걸 통계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여기 2개가 있는데 일단 지금 배울 건 이산 확률 변수인데 쉽게 말해서 셀 수 있는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셀 수 있는 확률. 나중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식으로 풀어야 되는 단원이 있긴 한데 지금은 이산 확률 변수, 계산을 할 수 있는 확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확률 분포를 우리가 나타낼 거고 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걸 확률 분포표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나타낼지를 한번 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용어 정리 살짝 할 건데 확률 질량 함수란 거는 함수식이에요. 이 함수식은 어떤 함수냐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엑셀 같은 거 배운 적 있나 혹시? 엑셀, 컴퓨터 엑셀이나 아니면은 그런 건 배운 적 없다고 치면은 이 확률 질량 함수가 뭐냐면은 대입을 해요. x 값을 대입했을 때 확률이 계산돼. 뭐라고요? 어떤 수식에 딱 대입하면은 확률이 계산된다. 자,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이 수식을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x 값을 딱 넣으면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그 함수식을 통해서 딱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우리가 딱 확률이 된다고 친다면 걔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수식은 세우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은 각각의 확률은 0과 1 사이에 정의가 돼 있고요. 0과 1. 확률은 뭐 0에서부터 1까지 값이고 그다음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다. 그러니까 확률 다 더하면 총합이 1이다. 그 다음에 xi 번째부터 xj 번째까지 이건 i 번째에서 j 번째까지 확률을 더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건 한 번을 예제로 보는 게 조금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제를 딱 깔끔하게 잡아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설명 요거를 표까지 나타내고 이 그림은 솔직히 안 그려도 되긴 하는데 이 확률 분포 표라고 부르는 이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나타내는 연습을 할 건데 자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해도 오늘은 뭐 배울 거는 쉽다 라고 잡아주면 돼요. 자, 요 설명을 딱 잘 해봅시다. 그럼 오늘 배울 거는 사실상 거의 끝나요. 이거 하나만 딱 잘 이해하면은 자 그게 뭐냐면은 아이씨 왜 이렇게 패드렉이 있냐.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자, 요런 문제가 있어요.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냥 이렇게 쓸 때 그냥 x에 대한 확률 질량함수, 확률 분포표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씁시다. 일단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질량함수는 이렇게 돼요. x 값에 뭔가를 딱 대입했을 때 그냥 딱 어떤 수식에 대입한 거야. 그럼 확률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좀 계산이 되는 그런 수식을 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우리가 중간고사 때 이런 걸 배운 적 있어요. 독립시행 확률. 독립시행 확률. 요거는 이제 복습경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한다면 만약에 동전을 6번 던졌는데 동전을 6번 던졌는데 앞면 4번, 뒷면 2번 나올 확률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확률 좀 기억할 거예요. 6시4 6번 중에 4번 앞면이 4번 나오시고 그냥 뒷면이 2번 나온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독립시행 확률을 얘를 구했단 말이야. 그런 느낌으로 한번 잡으려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이 수식을 잘 이해보세요. 요거 세우는 것만 살짝 생각하면 돼. 자 이때 동전을 2번 던집니다. 2번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x야. 그쵸? 그럼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거예요. px는 스몰 x일 때 그러니까 이게 그냥 x입니다. 근데 x가 될 수 있는 값은 0일인 게 앞면이 빵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설계를 해요. 그럼 이게 수식이거든. 확률 질량 함수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시다. 자 우리는 ECX 2번 중에 X번 앞면이 나올 거야. 2번 중에 X번 앞면이 나올 거고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승이죠.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에 X승. 앞면이 X번 나올 거예요. 2분의 1 X. 그 다음 뒷면은 2분의 1에 2 빼기 X. 앞면이 X번 나오면은 뒷면은 2 빼기 X번 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 자체를 우리가 확률 지향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X가 0일 때는 앞면이 0번 나올 확률 이렇게 대입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앞면이 0번 나올 확률이 되고요.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X자리 1에 대입하면은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이 나올 확률. 그 다음 X자리 2를 대입하면은 앞면 2번, 뒷면 빵번 나올 확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이 자체를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그럼 얘를 이 확률 질량 함수를 세웠으면 이제 표로 나타내는 걸 확률 분포표라고 불러요. 확률 분포표. 용어 정리 살짝 해주면 돼. 오늘은 그냥 요 용어 정리만 딱 할 테니까 이건 좀 기억하시고. 자, 확률 분포표. 이건 뭐냐면은 위에다 x를 적고 아래에다 확률 p를 적어. 위에는 그 x일 때, 아래는 p일 때. 이렇게 잡아서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게 확률 분포표인데 확률을 다 적는 표라고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합계는 확률은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합계는 1. 그 다음 x가 될 수 있는 값은 위에 있지만 앞면은 빵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x가 될 수 있는 건 0 또는 1 또는 2 이렇게 세 개가 될 수 있다는 건 문제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 그 확률은 밑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x가 0일 때 앞면이 빵번 나올 확률은 직접 여기다 0을 넣어서 계산하시면은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래서 x가 0일 확률은 4분의 1 약간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x가 1일 때 확률은 x자리 1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x자리 1을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된다. 그렇죠? 확률을 직접 1이 다 써주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 다음 x가 2일 때는 x자리 2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대입해서 2를 다 대입해요. 그럼 얘가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1 해서 얘는 4분의 1. 그리고 요 확률의 합은 무조건 1이다라는 조건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확률의 전체 합은 1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확률 분포. 이렇게 위처럼 나타내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 맞는 이 조건에 맞는 수식을 펼쳐서 얘로 확률 분포표를 나타낸다. 근데 확률 질량 함수는 솔직히 생략을 해도 되기는 해요. 일일이 다 구할 수 있다면. 요거는 좀 생략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확률 분포표는 나타내야지만 이 뒷단원에서 배우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걸 좀 배울 수가 있긴 하거든. 그건 어차피 공식이 있어서 외우는 게 어렵진 않은데 일단 확률 분포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제일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한 문장만 외우시면은 그러니까 오늘 배운 용어 정리만 하시면은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끝나기 때문에 자 한번 보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좀 쉽게 자 대표 문제랑 확인 문제 모두 좀 보면서 갈게요. 자 일단 요거 1번부터 봅시다. 자 확률 질량 함수 용어 정리가 뭐였냐면은 그냥 수식을 x를 딱 대입해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확률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k분의 x래요. 근데 x 시리가 나온 거죠? 자 어쨌든 어.
그냥 그 앞 버튼 한번 누르면 돼요. 아 이거 그냥 없애면 되겠네. 자, 자 일단은 x는 1, 2, 3, 4, 5일 때 확률 한번 구해보죠. 그냥 1부터 하나씩 대입해봐요. p x가 1일 때 확률은 k분의 1이다. x를 1로는요. 그 다음 p x가 2일 때 확률은 k분의 2다. 그냥 대입하면 이 자체가 확률 주장함수 있으니까 p x가 3일 때는 k분의 3 p x가 4일 때는 k분의 4 그 다음 p x가 5일 때는 k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끝이거든. 1, 2, 3, 4, 5가 정의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모든 확률을 합쳐서 반드시 1이 된다라는 수식을 얻어주면 돼요. 물론 이렇게 확률 분포표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보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더하면 1이니까 k분의 15는 1. 전체 확률의 합은 1이다. 그래서 k는 15. 이렇게 용어 정리로 풀어주면 답이 되겠죠. 모든 확률 구하는 건데 자 164번 이런 건 확률 분포표라고 하죠. 확률 분포표. 근데 이것도 그냥 이거예요. x가 0일 때 확률은 a제곱 1일 때 확률은 3분의 1, 2일 때 확률은 3분의 1. 그렇지? 그래서 그냥 별거 없어요.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다 더하면 1이니까 표 보고 쉬워요. 용어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3분의 a 플러스 3분의 1은 1. 요걸 한번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전체 다 3 곱하면 3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3이니까 3 넘어가시면은 3a제곱 플러스 a 빼기 2는 0.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3a제곱 플러스 a 빼기 2는 0이고 요 a는 무조건 양수야 돼요.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요 놈이 이제 0과 1 사이 있어야 되니까 a는 양수 값으로 구한다고 치면은 1, 3, 1, 2 해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하면은 a는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2가 되는데 요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는 게 확률이 음수가 나거든요. 말이 안 되니까 a는 3분의 2가 나올 거고 그래서 요 a제곱은 9분의 4. 그 다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니까 얘는 9분의 2.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해주면 되긴 해요. 참고로 a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 165번. 자 이것도 1, 2, 3, 4, 5, 6, 7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의역이야. 확률 지정함수는 1, 2, 3, 4, 5, 6, 7일 때 정의가 된다. 그때 확률은 다 1을 대입하는 얘기예요. 2를 대입한다. 그래서 얘를 식으로 쓰면 x가 1일 때 확률은 1 곱하기 2분의 k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죠. 1 곱하기 2분의 k. 그 다음 x가 2일 때 확률은 2 곱하기 3분의 k. x가 3일 때 확률은 3 곱하기 4분의 k. 점점점에서 x가 7일 때니까 x가 7일 때 확률은 7 곱하기 8분의 k.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별거 없어요. 그냥 모든 확률 다 더하면 그냥 1인 거야. 이 정의만 알고 있으면 뭐 지금 배운 건 이거밖에 없거든 사실. 그래서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라고 생각해서 자, 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다. 수원에서 부분 분수분해라고 해서 얘가 a 곱하기 b분의 c는요. a 곱하기 b분의 c는 뺄셈으로 바꾸시면은 수열에서 한 적 있어요? 오른쪽 빼기 왼쪽 b 마이너스 a분의 c에 그 다음에 작은 거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냈던 적을 부분 분수분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a가 작은 숫자 b가 큰 숫자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 있는 걸 죄다 부분 분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돼. 그냥 b-a분의 c란 거는 요 오른쪽 빼기 왼쪽. 그러니까 얘가 2 빼기 1분의 k 약간 이렇게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은 수원에서 이렇게 배웠죠. 작은 거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1 이렇게 써서 1분의 1 빼기 2분의 1 약간 이런 식으로 부분 분수분해를 이용할 수 있다. 뭐 수원 내용이니까 한번 보죠. 그 다음 또 얘가 2 곱하기 3분의 k는 오른쪽 빼기 왼쪽. 그러니까 3 빼기 2분의 k에 또 작은 거분의 2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3분의 1 약간 이렇게 부분 분수분해 다 할 수 있고요. 쭉쭉 반복하시면은 7 곱하기 8분의 k도 오른쪽 빼기 왼쪽 8 빼기 7분의 k에 그 다음 작은 거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1 7분의 1 빼기 8분의 1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갈 수가 있긴 한데 자 오른쪽이 그냥 다 분모가 k 여기도 k 여기도 k가 돼요. 분모가 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왼쪽에 있는 요 수식은 그냥 다 k로 보셔도 되긴 해요. k, k, k 이런 식으로 그냥 구분 분수들을 좀 잘라주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식은 딱 한 가지죠. 이거를 다 더하면은 전체 확률 다 더한 거기 때문에 1이다 라는 식으로 풀어서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k에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점점점에서 7분의 1 빼기 8분의 1까지 더하면은 1이다. 이런 방정식을 쓸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거 우리가 부분 분수분해 했던 이유는 가운데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배웠는데 이렇게 없어져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에서 7분의 1까지 딱 없어져. 그럼 남는 게 1 빼기 8분의 1만 남으니까 k 곱하기 8분의 7은
1 이런 식이 나와서 K 곱하기 8분의 7은 1, K는 7분의 8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답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질량 함수의 뜻은 어쨌든 대입했을 때 그 생기는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요거 용어 정리 살짝 좀 해주시고 그 다음 2번 솔직히 별거 없어요. 여기도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으면은 그냥 이 전체 확률의 합이 1인 거야. 그래서 바로 그냥 요거 4개 더하면은 1이 돼야 돼요.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통계 초입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4a 더하기 4니까 8a는 1이고 a는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a는 8분의 1. 그래서 위에 있는 확률들은 a 자리 8분의 1 넣고 좀 대입한다고 치면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약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a가 8분의 1이면은 자, 요 확률은 또 뭐냐면 p x가 8분의 1 곱하기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좀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이산 확률 변수. 계산할 수 있는 확률은 요거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 이렇게 세 개가 x가 4분의 1보다 클 때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확률, t는 probability, 확률을 좀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개를 그냥 다 더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x가 4분의 1보다 크다. 그래서 답은 8분의 7. 오늘 배운 건 사실 솔직히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용어 정리만 좀 잘해주면 되겠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요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다음 것 같아요. 일단 다 더하면 1이야.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4분의 1은 1이 된다. 이렇게 풀어서 그래서 4분을 넘기면은 a 플러스 b는 4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요런 수식이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거는 요렇게 둘을 더한 확률이에요. 이렇게 둘을 더했더니 4분의 3이다. 요렇게 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플러스 4분의 1은 4분의 3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1 넘기면 a는 4분의 2, 2분의 1이다. 이런 느낌을 잡아주면 되겠고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b는 4분의 3이니까 b는 4분의 1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돼요. 4분의 3 빼기 4분의 1. 그래서 a 빼기 b는 그럼 얘가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정답은 4분의 1. 4분의 2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이렇게 깔끔하게 써서 문제 풀어주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167번. 요거는 함수가 둘로 나눠 있지만 그냥 다 하나씩 대입하면 되거든요. 별거 없어요. x가 0일 때는 p, x가 0일 때 x가 0일 때는 x자리 빵 대입하면 그냥 k가 됩니다. k. 이런 느낌 좀 써주시고 그냥 하나씩 다 대입하면 돼요. 0, 1, 2, 3, 4. 그 다음 p, x가 1일 때는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니까 k 빼기 3분의 1. 약간 이렇게 돼. k 빼기 3분의 1. 그 다음 p, x가 2일 때는 밑에다가 x자리 2 대입하면은 6분의 2k라고 쓸게요. 일부 좀 통일시킬게. 6분의 2k. 그 다음 p, x가 3일 때는 요 x자리 3 넣으면 되니까 6분의 3k. 그 다음 p, x가 4일 때는 요 k자리 4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6분의 4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것들을 다 더하면은 모든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것만 알면 돼. 오늘 배운 거는 확률 분포표가 뭐냐, 그 다음 확률 질량 함수가 뭐냐. 확률 질량 함수는 그냥 넣었을 때 그냥 계산이 되는, 확률이 계산되는 함수. 그 다음 확률 분포표는 그 계산된 걸 쭉 나타내는 게 확률 분포표. 이렇게 두 가지만 알아도 뭐 솔직히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걸 다 더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진도 더 급하게 나가도 되는데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하나씩 알려주면서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걸 다 더하시면 6분의 6k, 6k 하면 12k, 그 다음에 12k, 2k 하면 14k, 14k에서 3k 하면 17k, 17k에서 4k 하면 21k, 6분의 21k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3분의 1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요거는 6분의 2를 빼면은 이게 바로 그 1이다 라는 방정식을 좀 풀어주면 돼요. 어쨌든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21k 빼기는 6이 되니까 21k는 8이고 그래서 k는 21분의 8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k는 21분의 8. 그래서 마지막에 답은 뭘 낼 거냐면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0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 이렇게 세 개를 더하는 값을 좀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답은 6분의 2 더하기 2니까 3분의 7k 6분의 14k요. 3분의 7k 빼기 3분의 1. 요거를 우리가 원하는 답으로 좀 써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k가 21분의 8이었으니까 3분의 7 곱하기 21분의 8 빼기 3분의 1. 요거 해주시면은 7이랑 20을 약분해서 3. 그럼 9분의 8에서 9분의 3 빼면은 이 답은 9분의 5.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풀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이제 요거만 잘하면 돼요. 오늘 할 거는 딱 필수제 3번. 얘만 딱 기초 개념 잘 잡으시면요. 뒤에 거 다 똑같습니다. 자, 3번. 요거 하나만 오늘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내용도 다 이거 물어보시기 때문에
확률 질량함수, 그 다음에 확률 분포 표 혹은 그래프, 그 다음에 확률 구하기 이렇게 세 개를 연습하시면은 어차피 이거 한 1, 2주 동안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이 확률 질량 함수 세우고 막 분포 구하고 뒤에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서술형 한 문제짜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때 요거 한 번에만 잘 배우셔도 되긴 하는데 처음엔 조금 쉽지 않으니까 연습합시다. 자, 상황을 잘 봐요.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있어요. 주머니에. 자, 흰사, 검은 공 3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3개를 꺼냅니다. 3개를 꺼내는데 흰 공이 X개야. 상황 잘 봐요. 흰 공이 X개. 그치? 그럼 여기서 검은 공은 자연스럽게 3 빼기 X개. 이렇게 돼요. 검은 공은 3 빼기 X개. 그럼 걔를 한번 식으로 나타내면은 7개 중에 3개 빼니까 이게 확률 질량 함수 1번을 구할 거예요. 이 X는 X. 이게 흰 공의 개수거든. 이게 전체는 7개 중에 3개 꺼내야 돼요. 그래서 7C 3분의 이렇게 들어갑니다. 7C 3분의. 그 다음 흰 공을 X개 꺼내야 돼. 그래서 4개 중에 X개 꺼내면 되니까 4CX 이런 식으로 좀 써주시고 4CX. 그 다음 검은 공을 3 빼기 X개 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3개 중에 3 빼기 X개 꺼내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3C 3 빼기 X 이렇게 쓰시면 이게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대충 생각으로 풀 수 있는데 잘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시스템을 좀 잘 잡아줘야 돼요. 흰 공이 X개, 검은 공이 3 빼기 X개. 자, 그런 다음에 확률 분포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라고 하는데 사실 그래프는 안 하셔도 되고 표만 나타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가 있을 거야. 왜냐면은 흰 공은 1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어. 그거를 일일이 여기다 다 대입을 해주세요. 만약에 확률 질량 함수를 안 세우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따로따로 다 구하시면 되는데 확률 질량 함수 세웠을 때는 그냥 하나씩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죠. px가 0일 때, 흰 공 빵기일 때는 7C3은 미리 계산해 볼까요? 765분의 3일이니까 요거 약분하면 35. 그래서 전체 35분의 그 다음 x자리 0을 넣어줘요. x자리 0 넣으면은 4c 0 곱하기 33이거든. 그래서 1이 됩니다. 1, 35분의 1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하나씩 다 구해. px가 1일 때는 x자리 1, 1을 집어넣으면 돼요. 1, 1. 그래서 얘는 4c이니까 4 곱하기 32죠. 그래서 3, 4 곱하기 12 하면은 35분의 12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하나씩 다 대입해요. 그 다음 px가 2일 때는 x자리 2를 넣어줘. x자리 2 넣어주면은 자 이렇게 넣었을 때요. 4c는 6이고 3c는 3. 그래서 얘가 35분의 18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두 번째 x가 2일 때는 35분의 18 이렇게 됩니다. 35분의 18 하나씩 넣으면 돼. 그 다음 p x가 3일 때는 마찬가지로 35분에는 똑같고 x자리 3, 3 대입하시면 4c3은 4 곱하기 3c0은 1. 그래서 얘는 4 이렇게 들어가요. 35분의 4가 된다. 자, 그래서 자 얘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확률 분포표 두 번째는 x는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4개로 좀 만들어 주시고 확률 이건 뭐 각각 이렇게 칸막이 치고 합계는 1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확률은 방금 구했던 걸 하나씩 대입해요. 그래서 35분의 1, 35분의 12, 35분의 18, 여기는 35분의 4 이러면 두 번째 문제 확률 분포 표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표를 만들었으니까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 흰 공이 x개이기 때문에 p x가 2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2일 때랑 3일 때를 더해서 마무리를 한다. 일단 35분의 20이나 이렇게 깔끔하게 세워주시면 되긴 하는데 물론 뒤에선 얘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긴 할 겁니다. 근데 오늘 그것까지 외우기는 약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좀 이 표를 만드는 것만 잘 이해하셔도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건 밑에 있는 확인 문제도 좀 볼게요. 확인 문제 보시면은 자 비슷하거든? 168, 169 한번 보도록 합시다. 169번은 사실 확률 지정 함수를 세우기가 쉽지 않아서 그때는 그냥 확률을 일일이 다 구하고 표로 만들어도 되긴 해요. 어쨌든 한번 볼게요. 자 168번은 확률 지정 함수를 구하래요. 일단 얘도 이제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건데 자 여학생 수가 확률 변수 x입니다. 여학생을 x명 뽑는다. 그럼 남학생은 자연스럽게 2 빼기 x명을 뽑는다. 이렇게 시스템 설계를 하고 확률 지정 함수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처음엔 약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확률 지정 함수 p x는 전체가 7명 중에 2명이니까 7c 2분의 이렇게 씁니다. 7c 2분의
그 다음에 여학생 X명 뽑아야 되니까 3시 X 이렇게 들어가고 3명 중 X명. 그 다음 남학생 E-X명 뽑아야 되니까 곱하기 4시 2 빼기 X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씩 대입해야 돼요. 일단 PX가 0일 때, 여학생 0명일 때, 그 다음 PX가 1일 때, 그 다음 PX가 2일 때, 여학생 2명일 때까지 요걸 하나씩 좀 구해줄 때. 빵명 또는 1명 또는 2명이야. 그래서 7C2는 계산해 보시면은 7, 6, 40이 나누기니까 21. 전체 21명인데 X가 0일 때는 0, 0 대입하면 3C0은 1 곱하기 4C는 6. 그래서 얘는 21분의 6. 이런 식으로 좀 계산하시면 돼요. 위에다 놓고. 그 다음 X가 1일 때는 여기다 1을 집어넣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21분의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 이렇게 되니까 21분의 12 이렇게 돼야 되겠고 21분의 12. 그 다음 X가 2일 때는 이번엔 또 여기다 2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3C 2 곱하기 4C 0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3 곱하기 1이고 그래서 3입니다. 3. 그렇죠? 그래서 얘는 21분의 3이니까 자 요걸 표로 만들면은 XP 이런 식으로 좀 잡고요. X가 0 또는 1 또는 2 또는 합계 이런 식으로 좀 나와서 자 표로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0일 때는 21분의 6, 1일 때는 21분의 12, 2일 때는 21분의 3. 다 더하면 1이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여학생이 1명 이하로 뽑힐 확률은 X가 1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거는 0일 때랑 1일 때 더해서 21분의 18, 약분해서 7분의 6을 마무리로 지어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연습을 우선은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확률 제형함수 확률 분포표만 했기 때문에 이 둘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왜냐면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자 밑에 거는 확률 제형함수가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줄게. 요런 문제는 직접 시계 대입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이건 문제마다 좀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요거는 그래서 일일이 다 구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물론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좀 써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노가다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5장 중에 2장을 뽑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5C, 5C이고 10가지. 이거는 뭐 대충 알 겁니다. 전체는 10가지인데 이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죠. 그럼 그냥 두 수를 직접 뽑을 거예요. 노가다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카드 2개를 뽑아요. 1, 2 아니면은 1, 3 아니면 1, 4 그다음 1, 5 그리고 크기 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뒤집히는 건 거꾸로 그래서 크기 순으로 2, 3 그다음 2, 4 그다음 2, 5 그다음 또 3, 4 3, 5 그다음 4, 5 이렇게 총 10개가 되거든요. 이거 다 1렬로 나뉘었어요. 그럼 이제 x를 한번 구해볼 건데 이 경우는 x가 1이야. 나오는 두 수의 차가 x인데 둘의 차이니까 x는 1. 하나씩 세요. 요 경우는 x는 2가 되겠지. 왜냐면 이건 확률 변수를 확률 질량 함수를 거의 못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다음 그래서 노가다를 하는 건데 1, 4일 땐 x는 3, 1, 5일 땐 x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2, 3일 땐 다시 x는 1, 2, 4일 땐 x는 2, 2, 5일 땐 x는 3, 3, 4일 때는 x는 1, 3, 5일 땐 x는 2, 4, 5일 땐 x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바로 확률 목표를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x가 될 수 있는 거는 위에 거 딱 보니까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가 될 수 있다. 1, 2, 3, 4다. 그럼 밑에 있는 확률표를 좀 만들어 준다면은 이렇게 한번 잡아줄 건데 자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전체가 10가지입니다. 근데 x가 1 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네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률은 여기다 10분의 4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세서 대입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 x가 2일 때는 하나, 둘, 셋이니까 10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x가 3일 때는 요거 둘 있으니까 10분의 2 그럼 뒤에 건 알아서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완성하면 합도 1이 딱 됩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또는 3일 때는 요거랑 요거 더해서 10분의 6 그래서 5분의 3 그래서 이렇게 노가다로 나열해서 찾는 방법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약간 어려우면은 경우의 수 그냥 풀듯이 1 나열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확률과 경우의 수가 좀 필요한 단어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여기까지 기본 개념이 쉬울 겁니다. 아마 이게 끝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가볍게 좀 복습을 해주시고 8시부터는 그 도함수 활용 수투 마프라는 거 어차피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내용 알고 있어. 정적분이랑 좀 연계가 돼서 알고는 있어야 되고 아마 그 너네 학교 특성상 뒤에 아주 찔끔하게 그렇게 내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총 합쳐서 어차피 도함수 활용부터 다시 낼 거거든. 그래서 기본 복습 좀 해주는 게 좋으니까. 왜냐면 니네 시험 범위 딱 보면은 기말고사 때 내릴 게 없어요.
사실 정적분까지 다 냈거든. 니네 학교 특성상 다 낼 겁니다. 아마도 도함수 활용부터 정적분까지 아니 그리고 낼 수밖에 없는 게 정적분에서도 도함수 활용 넘어가는 그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 패턴 x가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무조건 도함수 활용 연계시켜서 낼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지금 애들 어차피 수투하는 애들 대부분도 잘하니까 뭐 아진이나 태윤이 이런 애들 그래서 도함수 활용 최대 최소부터 할 건데 그거 잘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 추후에 어차피 시험 대비할 때 정적분부터는 따로 나가줄 테니까 어쨌든 그렇게 기억해서 좀 지금은 그냥 앞에 거 간단히 좀 복습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뒤에 거만 나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수능고는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 내 예상대로 그러니까 내가 중간고사 시험 보기 전에 이게 시험 범위가 그냥 도함수 활용까지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요. 그럼 뒤에 그냥 적분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니네가 시험 범위가 정적분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거의 끝까지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맨 뒤에 그냥 정적분 속도거리 이것 빼고 내놓은 건데 네가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그 나머지 기말고사 20몇 문제를 속도와 거리 넓이에서만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단원이 소단원 2개 정도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 낼 거예요. 아마. 아마도 다 낼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는 거 좀 따라오면서 공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확통 그냥 기본 개념부터 천천히 나가고 그다음에 올림포스 문제 암기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니까 전에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가려고 하니까요. 지금 내용 정리 살짝 해주시고 연습 문제까지 한번 풀어놓고 보세요. 이렇게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통은 개념 딱 짧고 굵게 할 테니까 그거 하고 딱 복습하고 8시쯤 넘어서부터 다른 애들이랑 수트 복습할게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풀어준 문제랑 연습 문제 간단히 써봐. 웬만한 건 뭐 솔직히 별로 나간 게 없어서